만약 당신이 형님에게 가게와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게다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과거에 당신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충격적인 가족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올해로 45살이 되었고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와 좁은 골목길로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로 파도 소리와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항상 공기 중에 묻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은 휴양지로 여겨지지만 저에게는 달콤한 추억과 쓰라린 상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15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 승민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은 한겨울의 차가운 날이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승민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때 우리 아들 민재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아빠가 주말에 사준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 곁에 앉아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민을 잃고 난 뒤 집은 추운 겨울날처럼 적막하고 공허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안정된 미래까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승민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부양했는데 그의 수입이 없어진 지금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산은 저에게 단순한 도시 이산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관할리 해변에서 생선을 탈던 기억부터 승민과 지연 문화축제에서 처음 만났던 추억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었죠. 우리 둘은 해변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데이트하곤 했습니다. 바닷바람과 길거리, 공연의 음악 소리가 뒤섞인 낭만적인 분위기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저는 부산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은 적은 돈과 몇몇 오래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해운대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해운대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통 음식인 김밥, 떡볶이, 그리고 해물파전 같은 메뉴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창밖에 낙엽만 달아보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점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촌에서 온 할아버지는 막걸리를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대학생들은 간이가 끝난 후 간단히 끼니를 때우러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음식점은 북적이기 시작했고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제가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텐데도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저를 곤란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민재는 음식점 구석에서 혼자 바다와 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아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바닷가의 작은 집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 정수 삼촌이 우리 모자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제가 승민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승민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가 가족의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민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의 장남인 정수 삼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지연아, 그 집은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야. 승민이 없어진 이상 내가 혼자 그 집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지 않니? 그의 말은 마치 당연한 듯 들렸지만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승민과 제가 함께 만든 가정의 중심입니다.
민재와 저는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 삼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이유를 대며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너 혼자 이 집에 살 권리는 없어. 시댁 어른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특히 정수 삼촌은 내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한다면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재를 데리고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민재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저는 그 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매각한 후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운대 근처의 음식점에 남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아파트는 이전에 넓고 따뜻했던 집에 비해 너무나 작고 단조로웠습니다. 민재는 낯선 공간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밤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지금은 작은 집에 살지만 여기서도 우리만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새로 시작한 음식점만큼은 조금씩 빛을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칭찬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요. 라는 손님의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를 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될 것이야 믿었지만 그것은 단지 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정수 삼촌은 제가 새로 시작한 음식점조차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 낸 음식점 자리도 우리 집안 땅이라는 걸 몰랐니? 그 땅도 가족 소유야. 내가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당장 돌려놔.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촌, 이 땅은 승민이 남긴 재산이고 저와 민재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걸 또 빼앗으려고 하신다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정수 삼촌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보자고 그는 다른 가족 어른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음식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을 연 지 1년쯤 지나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간식 메뉴들로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회덮밥, 부산 어묵탕, 다지악 칼국수 같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양념장이 인기였어요. 사장님, 이 양념장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고 현지 주민들도 자주 찾는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정수 삼촌은 음식점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운영하는 땅이 집안 공동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혼자만 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니 너도 우리를 위해 양보해야지. 그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 이 땅은 승민이 남긴 유산이에요. 저와 민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쓰고 있는 땅입니다. 삼촌께선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세요. 하지만 정수 삼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혹하다니? 내가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수 삼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동네 어른들을 끌어들여 음식점에 와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손님들로 북적이던 음식점에 정수 삼촌과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며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 도망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정수 삼촌은 저를 노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를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도 쫓겨나야 해. 민재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방해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 삼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민재와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지역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상황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의 유산이 확실히 지연 씨와 민재의 몫으로 남아있다면 싸워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창고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철제 상자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승민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음식점 창고는 오래된 물건과 서류들이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 한쪽 구석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자물쇠도 녹슨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 승민이 손수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낯익고 따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과 음식점은 내 아내 지연과 아들 민재에게 남긴다. 이곳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군 삶의 터전이며 앞으로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민이 떠난 뒤로 홀로 견뎌온 날들이 떠올랐고 그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며 이런 준비까지 했다는 사실에 감사와 그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이 유언장이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수 삼촌은 이미 땅과 음식점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저와 민재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정수 삼촌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 쪽에서도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그에게 맡겼습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 삼촌은 더욱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댁 어른들을 동원해 음식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손님들에게 이 땅은 불법 점유된 땅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음식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조차 그 소문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수 삼촌이 직접 음식점에 찾아와 유언장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있다고 내가 이길 것 같아? 우리 집안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그의 태도는 위협적이었고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삼촌, 이건 승민의 뜻이에요. 민재와 저는 승민이 남긴 이 터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 말에 정수 삼촌은 비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첫 대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이미 정수 삼촌과 그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수 삼촌의 변호사는 이원자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그것이 조작된 문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이원자의 진정성과 함께 승민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특히 승민이 생전에 작성한 여러 계약서와 토지 등기부 등은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수 삼촌은 분명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지연이는 외부인일 뿐이다. 우리 가족의 재산에 손을 댈 자격이 없다. 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이 모든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적 싸움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의 말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승민의 유언을 지키고 민재와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느 날, 서울에서 공부 중인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 민재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라고 말하며 그녀가 실내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응원하며 살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꾸려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수진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을 처음 본 순간 그녀의 인상이 참 단정하고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제 음식점에서 큰 소란을 일으킨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음식을 시켰지만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식기와 그릇들을 띠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떠안아야 했고 손님들이 놀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진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장님, 너무 과민하게 굴지 마세요. 이런 일은 흔한 거 아닌가요? 라며 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돌아간 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니 수진의 과거 행동이 자꾸 떠올라 그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이야기 좀 해보셨어요? 수진이 엄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민재의 목소리에는 수진을 정말 사랑한다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정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수진을 만나고 나서 좀 놀랐다. 사실 몇 년 전 수진이 엄마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 그 기억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민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일이 있었다면 제가 수진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수진도 많이 성숙해졌고 엄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음식점 소유권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수 삼촌의 변호사는 저를 공격하며 제가 단순히 시댁의 재산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미만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연 씨는 승민 씨의 부인이었을 뿐입니다. 가족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수 삼촌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짜 문서를 제출하며 승민이 생전에 이 땅을 집안의 공동 소유로 지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조작된 서류였지만 순간적으로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대응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법정이 이어지던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수진이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민재의 약혼자인 수진입니다. 과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는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기록으로 이 땅이 승민 씨 개인 소유였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승민 씨가 생전에 토지를 구입한 후 개인 소유로 등기한 기록입니다. 이는 현재 정수 씨 측에서 주장하는 공동 소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수진의 증언과 자료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수 삼촌과 그의 변호사는 당원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제출된 가짜 문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진은 이어서 승민과 그의 가족이 이 땅에서 함께 일구었던 역사와 그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승민 씨는 아내와 아들 민재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이 땅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 몇 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재판의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수진이 보여준 확신이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 땅과 음식점의 소유권이 지연 씨에게 있음을 판결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판결문에는 남편 승민의 유언장과 수진이 제출한 지방정부의 공식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수 삼촌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 하지만 이 판결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수 삼촌의 음모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소유 땅을 대형 건설사에 팔아넘긴 상태였고 제 음식점 부지까지 손에 넣어 추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법정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정수 삼촌을 지지했던 시댁의 다른 어른들은 크게 분노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너를 믿고 도왔는데 이런 대신을 하다니. 어른들의 꾸짖음에 정수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정수 삼촌의 몰락. 재판이 끝난 후 정수 삼촌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시댁의 어른들은 그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동네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건설사의 땅을 탄 대가로 받은 돈도 이미 대부분 탐진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예전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탐욕이 그를 이런 자리로 몰고 갔구나. 하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기에 다시 화해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민재와 수진을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재의 사랑을 받는 수진을 보며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만 과거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너에게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내 진심과 용기를 봤어. 내가 우리 민재를 잘 챙겨줄 거라 믿는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했던 과거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재를 위해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
서로 돕고 살아나며 잘 지내보자. 민재와 수지는 음식점 옆 작은 공터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한 결혼식은 그들만의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전통 한복을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십자니에 섰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도중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깊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했지만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재와 함께 어머님께 효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둘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민재는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면 모든 희생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 결혼식 후 저는 음식점 운영에 다시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진과 민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학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음식점 경영에 참여했고 수진은 음식점의 실내 분위기를 새롭게 디자인해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음식점의 이름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민수정이라는 이름은 민재, 수진, 정직의 의미를 담아 우리가 지켜낸 터전과 새로운 가족의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수진은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디저트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해물 타전 피자는 젊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수진은 지역 청년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음식점의 로고와 브랜딩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음식점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우리는 더 바빠졌지만 더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이 땅을 우리가 잘 지켜냈잖아요.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요. 수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이 단순히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곳을 물려줄 수 있도록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의 꿈을 응원할게. 승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제 이야기는 아마도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재산에 얽힌 복잡한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용서와 화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와 화합을 통해 가족을 다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